근데 지금도 형사부하고 특수부는 다르다라는 논리로 자꾸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자체가 검찰 엘리트 마인드입니다. 맞아요. 경찰은 누가 감시 안 하면 일을 절대 못하는 존재들이고 검사들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얘기야. 전제 자체가. 거기 더하기 검찰은 나쁜 짓을 안 하고 경찰은 나쁜 짓을 하는 존재고. 예. 근데 검찰도 나름대로 지금은 검찰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통용되니까 그렇게 말 못하니까 형사부는 그래도 건강하다. 특수부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수부가 말입니다. 특수부가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네. 원래 특수부라는 게 원 명칭은 특별수사부예요. 네. 특별수사부가 왜 특별수사부냐면 원래는 검찰에는 형사부만 있었어요. 형사부하고 저기 이제 독재가 바로 해가지고 식구사건이 많아졌을 때 공안부가 생겼고요. 공안부. 그러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 어쩌고 하면서 노태우 때 특수부가 엄청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지 않는 수사를 특별하게 하는 게 특별수사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는 검찰이 형사부에서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계속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보안 수사가 아니라 직접 하겠다 이게 특별수사부예요. 그러니까 그 원조가 보안 수사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미친놈들이 다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죠. 지금도 지금 검사가 뭐 예를 들어 100명 있고 현재 경찰이 100명 있다고 쳐요. 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 사람들의 역할만 이렇게 바꾸면 또 경찰에 있다 검찰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에 폐쇄적으로 가고 감시가 없어지고 언론이 빨아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안 수사라는 게 형사 사건을 가지고 보안 수사하는 게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최욱 씨 지금 고발돼 가지고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명예훼손 뭐 이런 거거든. 거기 가면은 그가 하다가 아니 이게 명예훼손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했네. 이걸 통해서 구독자도 늘고 실시간 접속자가 되게 많았네. 이걸 통해서 수익이 생겼네. 이 돈을 가지고 최강욱한테 나눠 먹은 것 같네. 이러면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완전 마인드맵이네.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라고. 이렇게 되기 싫으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경찰이 잘못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경찰은 무조건 옳고 선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중수청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 다른 건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 되면 그러니까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로 가면 경찰의 권한이 커지냐 일도 없어요. 경찰은 별개 조직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이 행안부 안에 외청으로 있다고 해서 경찰이 뭐 폼나는 게 있습니까? 세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적 교류도 없고 이쪽 동네는 법무검찰로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한 식구이지만 경찰하고 행안부는 인적 교류가 전혀 없어요. 기껏 있어야 한 2-3명 정도. 그렇죠? 행안부 장관실에 뭐 경무관 정도 하나 와 있는 거고 없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서 경찰의 권한이 세지거나 뭐 예산과 인력이 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떤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오해받을 수 있는 통로였던 경찰국도 폐지하기로 한 거예요. 네, 폐지했죠. 폐지하기로 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 경찰 관련돼서 잘 아세요. 예전부터 이제 그 경찰의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해 오셨기 때문에 거의 30년 되셨어요. 그런 분이 행안부로 보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법무부에 가느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느냐는 이제는 뭐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뭐 당에서는 좀 행안부로 가야 된다 이게 좀 확실히 대세고요. 그다음에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해서 보고했잖아요. 행안부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쪽 사이드에서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조직법 관해서만 지금 25일에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견제 장치나 이런 건 다음 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해. 지금은 그 법안 통과가 아니라니까. 조직만 개편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바꿔야 될 그렇습니다. 법도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진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의 주장이 검사들이 뭐 특수수사를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는 걸까? 저게 권한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잘한다고 하니까 그 역량은 국가 역량이잖아요. 네. 만약에 특수수사를 잘하는 역량을 우리가 열만큼 가지고 있다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걸 만약 놓치면 국가적 손해니까 네. 이걸 살려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자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 논의도 못하냐 우리가.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건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한 조직이 한 사람이 둘 다 못하게 하자.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거다인데 이 정도 논의도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인데 앞질러서 막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인물을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처음 봐 수련이어서. 그렇게 가면은 이게 또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내용으로만 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수능을 잘했어요.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인물 얘기는 빼고 가겠습니다. 네, 인물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으로 가야지. 내용.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오광수 씨는 정말 심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최병모 변호사님 케이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병모 변호사님. 네, 이분이 아주 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인권 변호사, 민변 회장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사모란 게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변호사 버전인 노변모 회장이었어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선 다음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네. 오광수가 얘기한 것처럼 원어브 대문으로 이름만 올려달라. 정몽구 측에서. 네, 그랬죠. 그때 20억이었어요. 25? 네, 그때 이름값이? 이름값. 근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했냐면 네. 안 하셨죠. 왜 안 했냐면 공인도 아니셨어요. 최병모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그냥 변호사일 뿐인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움직인 일종의 NGO 같은 거잖아요. 팬클럽 회원.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냐라고 그랬어요. 공직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 분이. 와.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 2004년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 학자가 현찰 동원력이 막강하잖아요. 막강하죠. 라스베가스 수백억 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오광수는 얼마에 넘어갔을까? 얼마에 자기를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 점잖게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오광수의 임무에 대해서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잠깐 좀 네. 볼까요?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광수 전 수석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나 어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 그리고 한학자 소환을 막는 것이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로 한다. 그러니까 미션이 이렇게 뭐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갔다. 네.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거론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낙마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일부 아니, 취임까지 했어. 그러니까 했었죠. 5일간 했죠. 5일간이라서 저도 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만약에 본인을 임명했던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조그만한 신이라도 있었으면 저런 행보는 못했을 텐데 그거조차도 없었던 인물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 마인드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불쾌해갖고 내가 진짜 변호인으로 임명되는 것도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자제돼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박주민 전 변호사, 뭐 의원님이나 우리 최강욱 변호사 이런 분들만 자꾸 보셔가지고 이분들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변호사는 그냥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도 금돈이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공직자였잖아요. 그렇죠.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사였죠. 그럼요. 국민적 기대도 굉장히 모여져 있고 이런 사람이 와 얼마 됐다고 지금 석 달도 안 됐잖아요.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오광수의 멘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같은 옷인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웃겼습니까? 우리 최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화가 나죠. 첫 번째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을까 이런 화가 나고. 방송 좀 진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전에 수임료 얼마 받았을까 우리끼리 예측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네. 참, 역시 나는 간이 작구나. 아, 여기서는 또요. 그 얘기 듣고 예. 보니까 아까 우리한테 공을 하나 이랬거든. 뺐네. 이거 아마 깜짝 놀랄 거 수임료 들으면 한 5억쯤 될 걸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일단 최강욱 수준에서 최소 5억이라 그랬습니다. 최소 5억. 아 슬프네요. 근데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있고 왜 이래야 됐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통일교나 재벌이나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딱 공직을 하고 타겟팅한 거야. 네, 변호사라는 게 또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돈 주면 다 돼 애들은. 그게 더 슬프네요. 근데 저는 사실 통일교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네.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재판 변호를 지금 맡았거든요. 이분 두 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거든요. 18기. 그거만 생각하고 옛날식으로 이 사람들 찾아가서 하면 뭐 되겠지.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특검한테 말씀해가지고 아유 바보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지금 언급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도 통일교의 법률 자문단의 비밀리에 합류한 정황을 JTBC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김오수 저자인데요. 네. 통일교 관계자가 JTBC에 이제 제보를 한 거야. 근데 통일교 법무 보고라는 게 있나 봐. 이제 그 한학자와 관련한 뭐 법적 리스크를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올리고 뭐 이런 게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JTBC가 공개를 하면 특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잠깐 이제 재구성을 했는데요. 네. 재구성한 걸 또 매불쇼가 또 재구성했습니다. 예. 잠깐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8월 27일 오전 9시에 이제 김오수 전 총장 미팅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정원주 통일교 부원장 관련해 가지고 한학자 비서실장인데 네.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블러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정원주 부원장이 특검에 2차례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맞아, 받았어. 그 받고 나서 이제 김오수 전 총장이 이런 자문을 해준 그걸 아마 정리를 한 것으로 내가 봐요. 내용을 파악해 들어보니 그렇죠. 이랬다고 합디다. 네. 근데 이것도 나름 타겟팅을 잘한 게 뭐냐면 김오수가 그냥 검찰총장 했던 전관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네. 김오수는요. 중앙엔 남부라는 로펌 대표 변호사거든. 네. 중앙엔 남부. 뭐 처음 들어보는 나는 로펌이야.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 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하는 사람이 박상진 특검보인데 박상진 특검보 이 사람이 중앙엔 남부 대표 변호사야. 같은 로펌이요? 진짜. 그러니까 타겟팅을 한 거죠. 와. 이런 거는 자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이해충돌이 그렇죠. 근데 이 김오수라는 이자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에 검사들의 그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반대하는 게 정관예우 우리가 해먹으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또 요설을 부립니다. 억울했구나. 그 끔찍한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검사들이 정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관예우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 이건 뭔데? 야 너가 아이 진짜 자 이제 검찰 개혁과 엮어서 화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낸다는 거잖아요. 의견을 정관예우 방지하는 의견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요설이야. 법률사무소 이름도 형편없네요. 중앙하고 남부라는 게 중앙 사건하고 남부 사건 다 하겠다는 남부가 뭐냐 금융이 모여 있거든요. 특수하고 금융은 우리 회사로 몰아줘라 우리가 밥값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지. 자기네 회사 이름 붙이는 것도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대놓고. 노골적이네. 이렇게 천박합니까? 진짜네. 그런 의미구나. 진짜 남부 중앙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너는 끼지 말래. 이런 논의에 너 알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알잖아요. 중앙하고 남부가 뭔지. 아니 진짜 그런 댓글 달려요? 그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가장 바보 같은 댓글입니다. 그렇죠. 법조인이야말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야 돼.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부스가 팔린 책 제목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에요.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저 때문에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V를 갑작스. 근데 지금 보면은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급이 되면 사실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 사실상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서 개업을 한다는 거는 무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뭐 신뢰 뭐 있지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자제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게 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거 예전에 검찰총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업을 하지 않고 전화변론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떤 뭐 S 뭐 검찰총장 이름들이 쫙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 개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만큼의 체면은 있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화로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변호사 역할을 했지 이렇게 대놓고 중앙에 남부 이런 식으로 점집 영업집 차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정말 진짜 천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면 그냥 국회 앞에다가 박주민 사건 전문 이렇게 해갖고 플래카드 걸고 장사하는 거야 이게. 그런 식이에요. 진짜 이해가 쏙 되네. 저 같은 사람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저기 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뭐 방검복을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사실 그냥 웃어 넘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기였나요 그때가? 시기가? 그때가요. 총선 한 저기 2달쯤 앞두고 1월, 2월. 그러니까 2024년.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최은순 구속된 날 김건희 오빠가 아주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다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한 1, 2월쯤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꼭 저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한남동 공관에 가서 김건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좌파들은 저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다 뿌리를 쓸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조국하고 뭐 이거는 처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방검복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이분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꼭 입고 다녀라. 달리 들리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살 떨리네요. 아니 이게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정황이면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혐의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이지 이거는. 전제를 보면 1년 전에 1차 테러를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12선 계엄 이후에 HID 요원들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에 판교에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가 전에 얘기했던 백산연구원이랑 그 정보사령부 본부가 있어요. 본부는 아니고 하여튼 그 100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HID 요원 속초부대나 이쪽 애들을 불러다가 대기를 시켰다고 알려졌어요. 여기까지. 예,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40~50명을 불렀다는데 100여단에서 대기한 HID 요원은 5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뭐 청주공항 폭파 테러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제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소집해자 그 임무 해제를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말이 돼. 이게 계엄이 끝났는데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HID 요원들 전직도 있겠고 현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령 해제를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요인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을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무섭다고.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인이 이쪽으로 왔을 수도 아니지. 있죠. 그냥 미운 사람인 거고 요인들은. 근데 보면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 여론에 미친 영향이나 언론인으로 봤을 때는 김어준, 최욱 정도는 죽이고 싶었겠죠. 저는 귀여워서 빠졌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최욱은 귀여워서 빠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 최욱은 끝났더라. 네, 최욱까지는 건들지 마라. 최욱을 말했는데 외국 교포분이라서 최강욱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실 최욱을 얘기한 건데. 예. 와, 근데 무서워. 진짜. 이거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정황이 어디 있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